그렇다면 가려움이라는 건 피부 표면으로 피가 올라오고 싶은데 올라와야 되는데 요 피가 요 표면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 그때 여기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운동 가기 전에 이제 영상을 하나 찍고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결국은 가려움을 이렇게 해결한다. 해결 방법이 이제 본론이잖아요.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가 본론인 건데, 해결을 하려면 그 원인을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원인을 얘기하기 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이 가려움이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려움이 뭔지, 가려움의 정의랄까? 아니면 가려움의 어떤 그 추상적인 그 단어의 실제적인 느낌, 이런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처음에 언제 했냐면, 군대에서 근무를 서는데, 이제 군대 갔다 보신 분들은 알지만 당직 근무를 쓰면 밤새도록 저는 이제 혼자서 이제 앉아있는 그런 당직 근무였는데, 하면 이제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시간은 되게 많고 할 건 없는데, 그 당시에부터 군대에서부터 제가 이제 이게 아토피가 되게 심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되게 이제 이것 때문에 되게 심하니까 이거에 대해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놈의 가려움이 도대체 뭐지? 라고 이제 혼자 있을 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막 안 간지러운 데도 한번 긁어보고 가려운 부위도 한번 긁어보고, 이게 도대체 뭔 차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생각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가려움에 대한 분류를 조금 해봤는데, 그 첫 번째 가려움이 뭐냐면은, 긁으면 시원한 가려움이 있단 말이죠.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긁으면 그냥 시원해서 그냥 극적 하는 가려움. 예를 들면 아빠가 어릴 때 야, 등 좀 긁어라 하면서 등 이렇게 긁어주던, 그게 아빠가 이제 그걸 안 긁으면 막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긁어주면 시원한, 어른들 이제 효자손으로 이렇게 득득 하잖아요. 그런 가려움. 아니면 예전에 이제 유행했었는데, 머리에 이제 안테나 같이 생긴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할 때 시원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저는 일종의 가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긁으면 시원한 가려움에 포함되는 가려움. 가만히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긁었을 때 시원한 가려움.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가려움이 이제 보통 생물 시간에 배우는 염증 반응으로서의 간지러움이 있는데, 생물 시간에 이 염증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냐면, 상처에 대한 이 면역 반응으로서 히스타민 물질이 분비되고, 히스타민 물질이 분비되면서 모세혈관이 확장하고, 그 확장된 모세혈관 사이로 백혈구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와서 요 상처에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죠. 요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히스타민, 요 히스타민에 의한 간지러움, 요게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가려움이고요. 이 세 번째 가려움은 딱히 이제 누구한테 배우고 이런 건 아닌데, 세 번째 가려움은 이제 외상을 심하게 입었을 때, 외상을 깊이 있게 심하게 입었을 때 몸은 일단 요 상처를 낫게 한단 말이죠. 이 상처가 낫고 나서도 요 안에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가 있단 말이죠. 이때 요 부위가 이제 목욕탕을 가서 뜨끈뜨끈한 물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추운 데서 따뜻한 데로 들어왔을 때 요 부분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있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발이 타이어 밑에 이제 깔려가지고 조금 끌려갔어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쪽이 막 이렇게 되게 막 불에 탄 것처럼 시커멓게 상처를 엄청 크게 입었었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반깁스도 몇 주 했단 말이죠. 그거 하고 나서 또 그 부위가 이제 외상은 다 나았지만 좀 시커멓기도 했고, 그리고 온도 변화가 있으면 추운 데서 따뜻한 데로 들어왔을 때나, 아니면 이제 목욕탕 같은 데 뜨끈뜨끈한 물이 들어갈 때나, 그 부위가 되게 간질간질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일반인들도 이제 수술한 부위 같은 데를 예로 들면 요 부위가
그 표면은 다 나았지만 그러고 나서 몇 달 동안 요 부위가 간질간질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간지러움이고, 이제 네 번째 간지러움이 이 아토피에 의한 가려움, 아토피의 증상으로서의 가려움인데, 사실 이거는 사실 앞서 얘기한 세 가지는 엄청 가렵진 않단 말이죠. 무의식 중에 막 상처가 날 만큼 막 팍팍 끓고 자다가 끓고 막 그 정도의 가려움이 아니죠. 그거는 이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저도 느껴왔던 일반적인 간지러움이기 때문에 그 간지러움을 저도 경험해봤잖아요. 그 가려움은 진짜 처음만 해요. 예를 들면 모기 물린 거, 아니면 이제 상처 나서 그 부위가 나을 때 간질간질한 거, 뭐 이런 거 다. 그 가려움은 자다가 내가 무의식 중에 막 상처가 날 만큼 긁을 수도 없고, 그 정도로 가렵지도 않고 참을만 하다 이거죠. 네 번째, 이 아토피 증상으로서의 가려움은 매우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고, 약할 때는 앞서 얘기한 일반인들의 가려움과 조금 유사하고, 조금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게 완전히 다른 느낌이 된단 말이죠. 저는 진짜 이게 가려움이라는 용어로 통칭이 되는데, 다른 가려움, 이 가려움, 앞서 얘기한 가려움과 다른 용어가 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이 가려움은 완전히 달라요. 좀 심해졌을 때. 이 가려움의 느낌을 조금 묘사를 하자면, 이거 설명하는 사람마다 이제 묘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약간 이 피부 표면에 밤송이 같은 게 이렇게 올려져 있는 느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터는 걸로는 해소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긁어야 그게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시원하단 말이죠. 그래서 긁게 되는 거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이 밤송이를 누가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딴 거 뭐 하다가 이렇게 그 가려움에 이렇게 막 몸서리 칠 정도로 그 가려움이 이렇게 찌르는 느낌까지 난단 말이죠. 앞서 얘기한 세 가지 가려움과 이 아토피 증상으로서의 가려움이 다른 게, 앞서 얘기한 거는 내가 뭐 게임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할 때는 이 가려움이 이 집중력을 흐트릴 정도의 가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토피 증상으로서의 가려움은 이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가려운 거죠. 그 느낌도 다르고, 느낌도 앞서 얘기한 거는 사실 이 강도가 세지지도 않잖아요. 이 강도가 뭐 모기를 오늘 물렸을 땐 별로 안 간지러운데 그 다음날 물렸을 때는 극심하게 간지럽다, 이런 거 없잖아요. 이 앞서 얘기한 세 가지의 가려움은 이 강도가 없다 싶을 만큼 이 어느 정도의 간지러움 이상으로 간지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 아토피 증상으로서의 간지러움은 자다가 막 무의식적으로 긁을 만큼, 긁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이거를 집중하지 못할 만큼 간지럽다.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제 간지러움을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하고요. 물론 이제 일반인들도 무좀이라거나 뭐 2차 감염이 됐다거나 뭐 습진이 이제 일시적으로 생겼다거나 이럴 때는 극심하게 가려울 수가 있죠. 이 극심하게 가려울, 사실 저는 이제 무좀은 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무좀 간지러움이 이 아토피의 간지러움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더 간지럽고 어떤 게 더 간지러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인들도 습진이나 무좀 같이 극심하게 가려울 때가 있지만, 뭐 그거는 제가 안 해봤으니까 일단 분류를 못하겠고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아무튼 제가 일반적인 사람이었을 때 느꼈던 간지러움과 아토피가 중증이 되고 나서 느꼈던 간지러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토피 증상으로서의 네 번째 간지러움을 아토피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냐면, 물론 이 자는 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으로 막 긁게 되죠. 근데 이제 긁으면 상처가 나니까 이 상처가 이 앞서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염증 반응, 히스타민을 막 이렇게 생성하면서 그 부위가 나으려고 간질간질한 이 간지러움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더 간지럽거든요. 이 더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안 긁으려고 한단 말이죠. 아토피 환자들이 긁는 거 대신에 주로 하는 게 이렇게 막 두드려요. 두드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비비거나, 아니면 이제 좀 심할 때는 드라이어로 이렇게 쫙 이렇게 지진단 말이죠. 간지럽지 않은 부위를 지지면 뜨겁기만 한데, 간지러운 부위를 지지면 여기가 시원하면서 긁는 느낌이 난단 말이죠. 전기 난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아토피 환자들은 간지러움을 해소를 하는데, 이게 가려움이 뭘까라는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결국 이 가려움이라는 게 여기를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막 긁어봤다고 했잖아요. 긁으면은 여기가 빨개진단 말이죠. 가려운 부위는 여기가 빨개지면서 여기가 시원해진단 말이죠. 요 빨개지면서 시원해진다는 거, 피가 피부 표면까지 올라온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가려움이라는 건 피부 표면으로 피가 올라오고 싶은데, 올라와야 되는데, 요 피가 요 표면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 그때 여기서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고, 여기서 신경이 받아가지고 뇌로 가서 가려움이라는 사인을 주고, 그 가려움에 의해서 긁거나 뭐 두드리거나 비비거나 아니면 드라이어로 이렇게 열을 주면 요 피가 요만큼 못 올라오던 게 더 올라오게 되는, 그러면서 시원하게 되는, 이게 가려움이라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 이 가려움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뭐 가려움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제가 가려움의 원인, 가려움의 해결책을 쭉 얘기할 텐데, 그때 항상 번번이 얘기하는 이 가려움이라는 놈의 정체, 가려움이라는 것의 정체는, 결론은 이거라는 거죠. 결론은 피부 표면으로 피가 와야 되는데, 몸은 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뭔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못 가는 상황, 정체가 되건 막혀있건 어쨌든 여기서 여기로 못 올라가는 상황, 그때 몸이 보내는 사인, 이게 가려움이다. 이 얘기부터 저는 이제 풀어나갈 거예요.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토피 환자들에게는 얘기를 해본 적 자체가 없고, 이걸 동의를 할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보시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가려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다음부터 이 가려움의 상황에 대해서, 모세혈관에 대해서, 모세순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이제 빌드업 해가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연말인데 몸관리 잘 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